안녕하세요, 똥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 NBA 드래프트 로터리 픽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드래프트는 2라운드에 걸쳐 총 60픽까지 진행이 되고 이 중 14픽까지를 로터리 픽이라고 합니다. 로터리는 복권이라는 뜻이며 실제로 전 시즌 성적에 따라 1픽을 가져갈 확률이 결정됩니다. 이 확률은 18-19 시즌을 앞두고 조정된 것이며 17-18 시즌까지는 상위 시드의 확률이 극도로 높아 의도적으로 상위 시드를 노리는 탱킹이 성행했죠. 이는 리그의 긴장감과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소이기에 사무국에서는 확률을 조정하여 좀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19 드래프트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대 최고 유망주 중 한 명인 자이언 윌리엄슨이 걸려있는 드래프트 로터리였기에 다소 충격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드래프트 픽은 트레이드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형 트레이드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작년 애틀랜타와 댈러스처럼 드래프트 픽 간의 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상위 3픽인 자이언 윌리엄슨, J.A. 모란트, R.J. 바렛을 제외하면 그리 주목받지 못하기에 각 팀들의 전략적인 트레이드를 활용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2019 NBA 드래프트 로터리 픽 예측과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픽 자이언 윌리엄슨입니다. 오프시즌이 개막하자마자 빅딜이 성사되었습니다. 바로 앤서니 데이비스의 트레이드인데요. 뉴올리언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AD는 시즌 중에도 끊임없는 트레이드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구단 간 매물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이언과 AD의 트윈타워 결성도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였지만 AD는 이미 마음이 오래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스는 결과적으로 뎁스가 두터워지고 유망한 유망주들로 로스터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이언에게는 더 나은 환경일지도 몰라요. 주요 상을 휩쓸고 역사상 가장 높은 PER을 기록하는 등 대학 무대를 평정하고 압도적인 임팩트로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로 뽑히는 자이언은 현 NBA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가드부터 센터까지 모든 포지션을 소화 가능하고 뛰어난 림 프로텍팅 능력과 공격 창의성, 그리고 미스매치에서 상대에게 주는 위압감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언더사이즈 빅맨으로서 파워풀하고 빠르고 폭발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주로 찰스 바클리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체중이 무려 130kg나 나가는데도 기동력이 상당하며 점프력 또한 엄청납니다. 특히 직접 공을 몰고 속공을 즐게 하는데 그를 막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직접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패스를 굉장히 잘 뿌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 막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포스트업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대인 수비력이 뛰어나 가드와 매치업이 되더라도 쉽게 뚫리지 않고 엄청난 점프력으로 따내는 리바운드와 블락은 제가 본 선수들 중에 가장 파워풀합니다. 하지만 다소 불안정한 슈팅 폼을 지니고 있어 미드레인지, 3점 라인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 예측 가능한 돌파는 NBA 레벨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욕 때문인지 수비 시의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해요. 사실 체중이 너무 나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플레이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 지금 상태로는 NBA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 혹은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죠. 이 픽은 자 모란트입니다. NCAA 최다 어시스트,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 선정, 3번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대학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올라선 자 모란트는 멤피스의 지명이 확정적입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마이크 콜리의 후계자로서 활약할 수 있죠. 디에런 팍스와 굉장히 흡사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고 플레이 스타일 또한 비슷합니다. 운동 능력과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역동적인 선수이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뛰어난 점프력을 지닌 포인트 가드입니다. 속공 상황에서의 폭발력이 상당하며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다운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시야가 돋보입니다. 픽앤롤을 잘 활용해 센터들과의 시너지도 좋습니다. 수비 능력이 그리 뛰어나진 않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스틸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슈팅 레인지가 길며 정확성도 뛰어난 편이어서 NBA 레벨에서도 괜찮은 득점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격 시 픽앤롤을 잘 활용하는 것에 반해 픽앤롤을 수비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대인 수비 시에 다소 어이없게 뚫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스위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오프볼 상황에서의 움직임도 아쉬운 편이죠.
멤피스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기에 이런 부분은 훈련과 출전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책이 너무 많고 슛 릴리즈가 낮은 편이라 수비수에게 자주 노출당하기도 합니다. 커리어 통산 플로터가 14개에 불과한데 NBA에서 가장 갈고 닦아야 할 공격 스킬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또한 끊임없이 움직이며 팀 스페이싱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부족한 오프볼 움직임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수비보단 공격적인 부분에서 돋보이는 선수로 소속팀 버프를 받아 수비력을 키울 수 있다면 괜찮은 선수로 보이네요. 3픽은 RJ 바렛입니다. 올 아메리칸 퍼스트팀, 19세 이하 월드컵 MVP, ACC 득점 1위 등 대학 무대 최고의 득점력을 지닌 선수인 RJ 바렛도 마찬가지로 뉴욕 닉스의 지명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자유연을 놓친 뉴욕은 바렛을 원하고 있고 바렛 또한 뉴욕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죠. 특히 그의 농구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더마 드로잔과 굉장히 흡사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으며 보폭이 굉장히 깁니다. 엄청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한 돌파 능력이 뛰어나고 피켄롤과 핸드오프 공격의 등의 빅맨과의 좋은 호흡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풀업 점퍼, 포스트업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지니고 있고 대인 수비와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편이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히어로볼 성향이 있어서 주변 동료를 찾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수비를 뚫고 돌파를 마무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스텝과도 관련이 있는데 바렛의 퍼스트 스텝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다음 스텝부터 힘이 빠지면서 페이스가 죽게 됩니다. 결국 하드한 슛을 쏘거나 수비수들 사이에 갇히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이죠. 또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잘 못씁니다. 오른손으로 패스를 해야 하거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왼손을 사용해서 특히 페인트존 안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슈팅 정확성이 그리 뛰어나진 않고 수비 오프볼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뉴욕 팬으로서 자유연을 놓치게 된 상황이 매우 아쉽지만 바렛도 충분히 훌륭한 유망주이기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포지션을 맡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가드와 포워드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4픽은 디안드레 헌터입니다. ACC 올해의 수비수상, 2019 NCAA 챔피언, 올 ACC 퍼스트팀 등 버지니아 대회 우승을 이끈 디안드레 헌터는 대학 무대 최고의 수비력을 지닌 선수이자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NBA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윙맨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오지 아누노비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지녔으며 굉장히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이 피지컬은 스위치 상황일 때와 골밑 수비에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개인 수비는 당연 최고이며 페인트존 안에서 1대1 수비는 정말 끈끈합니다. 안정된 슈퍼맨에서 나오는 외곽슛이 정확하며 어시스트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 동료를 잘 찾아내 공격 작업을 수월하게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볼 핸들링이 불안한 편이고 다소 예측이 가능한 공격으로 흐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림 공략 능력이 다소 떨어지며 돌파할 때 유연한 움직임보다는 힘으로 하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1대1 수비 능력은 실로 엄청나지만 팀 디펜스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5픽은 다리우스 갈랜드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는 작년 드래프트에서 콜린 섹스턴을 픽했죠. 그는 훌륭한 루키 시즌을 보냈습니다. 가드보다도 스윙맨 보강이 필요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가드이자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정확한 슈팅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다리우스 갈랜드를 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어린 선수가 멀티볼 핸들러로서 활약하며 클리블랜드의 강점인 빅맨진과의 피켈로를 활용해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성과를 내보려는 듯 합니다. 마치 토론토의 카일 라우리와 프레드 밴블리처럼요. 다리우스 갈랜드는 스테판 커리와 신체 조건이 비슷하고 정확한 슈팅력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 또한 커리를 닮았습니다. 슈팅 폼은 트레이 영과 흡사하며 마찬가지로 슈팅 레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캐치앤슛, 풀업 점퍼의 완성도도 굉장히 뛰어나죠. 드리블 능력이 빠르고 화려하며 가속력이 뛰어나 림 공략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속공 상황에서의 리딩 능력이 안정적이며 동료를 잘 찾아냅니다. 피켄롤 능력도 뛰어나 빅맨들과의 조화 또한 기대되죠. 하지만 밀집된 수비를 대처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으며 볼 핸들링이 다소 불안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슈팅에 자신감이 있고 롱스리를 던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슛 셀렉션이 아쉬운 경우도 꽤 많습니다.
키가 작고 신체 조건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 수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6픽은 코비 화이트입니다.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포인트 가드진을 보유하고 있는 피닉스 선즈에게 코비 화이트는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FA 시장에서 베테랑 포인트 가드를 영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동안 활약해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뽑아서 나쁠 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비 화이트는 카이리 어빙, JJ 레딕과 비슷한 신체 조건을 지녔으며 득점력이 뛰어난 가드입니다. 슈팅 밸런스가 좋고 릴리즈가 빨라서 캐치앤슛에 능하며 속공 상황에서의 풀업 점퍼와 꼬민 마무리가 뛰어납니다. 역동적인 스텝백도 그의 무기죠. 또한 피클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요.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쏙 빠져나가는 드리블 무브는 예술입니다. 수비수를 달고 하는 골밑 마무리가 좋고 수비 시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에너지 레벨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 슛 좀 던질 줄 아는 선수라 그런지 슛 셀렉션이 아쉬울 때가 많고 개인 전술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흐름이 그리 매끄럽지 못합니다. 패스의 안정감이 떨어지며 신체 조건이 더 뛰어난 선수에게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슛의 정확성이 꾸준하지 못하고 기복이 존재하죠. 릴리즈는 빠르지만 낮기 때문에 수비수에게 자주 노출이 됩니다. 이는 NBA 레벨의 수비를 상대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어느 정도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비는 활발하게 하지만 수비력 자체는 부족하며 의욕이 앞서는 듯 과한 도움 수비로 자신의 매치업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7픽은 자렛 컬버입니다. 시카고 불스는 미래의 프론트코트가 모두 완성이 됐죠. 웬델 카터 주니어와 라우리 마카넨, 그들과 조화를 이룰 가드가 이젠 필요합니다. 그 선수가 바로 자렛 컬버죠. 굉장히 이타적인 선수로 알려져 있으며 잭 라빈, 라우리 마카넨과 충분히 잘 어우러질 선수로 생각이 듭니다. 자렛 컬버는 카리스 르버트와 비슷한 신체 조건을 지녔고 꽤나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미드레인지, 페인트 존을 가리지 않는 슈팅 레인지를 지니고 있고 가드지만 리바운드 능력이 뛰어납니다. 피클로를 자주 애용하며 풀업 점퍼와 돌파, 패스를 잘 활용합니다. 또한 트리플 스렛을 잘 활용하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에 따라 파생되는 옵션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의 최대 강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죠? 또한 그의 신체 조건을 활용한 포스트업 능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포지션 대비 자유투 능력이 떨어지고 캐치앤슛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리듬 슈터에 속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를 놓친 후에는 급격하게 폼이 흔들리기도 하죠. 어느 정도 수비력이 갖춰진 선수를 상대로는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오프볼 수비는 뛰어난 편이나 대인 수비력은 조금 부족합니다. 8픽은 캠 레디쉬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는 브루클린 네츠와의 트레이드에서 얻은 1라운드 픽 포함 1라운드에서만 3개의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모험적인 픽을 할 수도 있고 그 픽들을 다시 트레이드의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죠. 오프 시즌에서 타우린 프린스를 앨런 크랩과 트레이드했는데 프린스의 빈자리를 레디쉬로 채우면서 트레이 영, 캠 레디쉬, 존 콜린스로 이어지는 영건 트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레디쉬는 폴 조지와 니콜라스 바툼의 신체 조건과 비슷하며 정말 부드러운 슈팅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릴리즈가 낮지만 상당히 스무스한 슈팅이 그의 발전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듯 합니다. 속공 시 3점을 쏠 수 있고 풀업, 캐치앤슛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프볼 움직임이 좋아 공간 창출이 뛰어나고 대인 수비력이 준수하며 볼을 잘 긁어냅니다. 하지만 돌파 시 힘있게 밀어붙이는 모습보다는 소프트한 돌파로 수비수들의 접촉에 대응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성공률에도 영향을 미치죠. 슈팅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기복이 있지만 NBA의 잘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책과 파울이 많은 편이고 핸들링도 썩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공격자 파울이 많으며 전체적인 플레이가 노련하지 못해 흐름이 끊기는 아쉬운 장면들을 종종 연출합니다. 이 외에도 잭슨 헤이스, 세쿰 둠바야, 루이 하치무라 등 양질의 유망주들이 많이 포진한 이번 드래프트는 NBA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어느 팀에 뽑힐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린 선수들은 각 팀들의 큰 자산이며 지금 당장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수년 동안 경험치를 쌓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하위 픽에서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죠. 2019 NBA 드래프트는 6월 21일 오전 8시에 진행되며
어떤 반전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